장미숙은 처음부터 불안함을 느꼈다. 딸 김하은이 약혼자 박준호를 집에 데려온 날이었다. 겉으로는 단정했고 말투도 공손했다. 그러나 눈빛이 이상했다. 웃고 있는데도 차갑게 식어있는 느낌, 상대를 재단하는 듯한 시선. 장미숙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김하은은 행복해 보였다. 오랫동안 만난 남자였고 결혼을 서두르고 있었다. 장미숙은 딸의 선택을 존중하려 했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걸렸다. 작은 행동들이 쌓였다. 준호는 대화 중 자주 한의 말을 끊었다. 사소한 실수에도 표정이 굳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압박이 있었다. 하은이는 원래 좀 느려요. 제가 잘 챙겨야죠. 그 말은 웃으며 했지만 장미숙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다. 통제하려는 기색. 장미숙은 그날 밤 잠을 설쳤다. 그러나 확신은 없었다. 딸의 결혼을 반대할 명확한 이유도 없었다. 결혼식은 빠르게 진행됐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였고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객들은 준호를 칭찬했다. 성실해 보인다. 믿음직하다. 말도 잘한다. 장미숙은 억지로 웃었다. 딸이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혼 후 세 사람은 함께 살게 됐다. 집은 넓지 않았지만 당분간 같이 지내자는 것이었다. 하은이 제안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롭잖아. 그 말에 장미숙은 거절하지 못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다. 준호는 예에 바르게 행동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식탁에서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하은은 그럴 때마다 눈치를 봤다. 급하게 다른 음식을 준비했다. 준호의 표정이 풀리면 안도의 숨을 쉬었다. 장미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점점 확신이 생겼다. 이 집의 중심은 준호였다. 다른 두 사람은 그 기분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장미숙이 국을 조금 짜게 만들었다. 준호는 한 숟갈 먹고 바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하은이 당황해서 말했다. 미안해. 다시 할게. 장미숙은 조용히 말했다.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안 드셔도 돼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준호의 눈빛이 바뀌었다.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어머니, 말투 조심하세요.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위협처럼 들렸다. 하은이 급하게 중간에 끼어들었다. 여보, 엄마 그런 뜻 아니야.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문을 세게 닫았다. 그날 이후로 상황은 더 나빠졌다. 준호는 점점 노골적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하은에게는 더 엄격해졌다. 옷차림, 말투, 전화하는 사람까지 간섭했다. 하은은 점점 말이 줄었다. 웃는 것도 줄어들었다. 장미숙은 몇 번이나 딸에게 물었다. 괜찮니? 하은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괜찮아, 엄마.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얼굴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어졌다. 작은 소리에도 놀랐다. 어느 밤, 장미숙은 우연히 들었다. 부부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준호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하은의 울음 섞인 목소리. 왜 또 실수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미안해. 다음엔 안 그럴게. 장미숙의 손이 떨렸다. 문을 두드릴까 고민했다. 그러나 멈췄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의 손목에 멍이 있었다. 장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은은 일부러 긴 소매를 입었다. 눈을 피했다. 그날 이후 장미숙은 결심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딸이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개입하기 어려웠다. 며칠 후 사건이 터졌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다. 하은은 외출 중이었고 집에는 장미숙과 준호만 있었다. 조용한 시간이었다. 장미숙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어머니.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장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은이 어디 갔어요? 잠깐 나갔어. 금방 올 거야. 준호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말했다. 왜 자꾸 우리 일에 끼어들어요? 장미숙은 당황했다. 무슨 말이야? 하은이한테 이상한 말 했죠? 난 그런 적 없어. 준호의 표정이 더 굳어졌다. 한 발짝 다가왔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순간 장미숙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위험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난 그냥 엄마로서 걱정한 거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이 벌어졌다. 준호의 손이 갑자기 올라갔다. 그리고 그대로 내려왔다. 장미숙의 얼굴이 옆으로 꺾였다.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귀가 울렸다. 몸이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다. 준호는 잠시 서 있었다. 숨이 거칠었다.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다시는 끼어들지 마세요.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돌아섰다. 장미숙은 바닥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이 천천히 흘렀다. 믿을 수 없었다. 이 집에서 이 사람이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은이 돌아왔다. 거실에 들어선 순간 상황을 이해했다. 엄마의 상태를 보고 바로 달려왔다. 엄마.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만 계속 흘렀다. 하은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봤다. 눈빛이 바뀌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당신, 뭐 한 거야? 준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말 안 들어서. 그 한마디였다. 그 순간 하은의 얼굴이 굳었다.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김하은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의 장면을 이해하려는 듯 멍하게 서 있었다. 그러나 몇 초 후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명한 결심이었다. 엄마, 일어나.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장미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뺨이 붉게 부어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은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꽉 물었다. 박준호는 그 둘을 지켜보며 비웃듯 말했다. 과장할 필요 없어요. 한번 손댄 걸로.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하은이 끊었다. 입 다물어. 짧고 단호했다. 그 말은 이전의 하은이 아니었다. 준호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러나 곧 다시 굳어졌다. 지금 누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은은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당신이 선을 넘었어. 준호는 피식 웃었다. 선을 넘은 건 당신들이야.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사는 거야. 그 말은 명확했다. 통제, 지배, 그리고 정당화. 장미숙은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었다. 이제 확실했다. 이 남자는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의미 없었다. 하은이 휴대폰을 들었다. 준호의 시선이 바로 그쪽으로 향했다. 뭐 하는 거야? 하은은 망설이지 않았다. 경찰 부를 거야. 그 순간 준호의 표정이 바뀌었다. 분노가 아니라 계산이었다.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는 눈빛. 하은아,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하은은 번호를 눌렀다. 여기. 폭행 사건이에요. 짧고 정확하게 말했다. 준호는 몇 걸음 다가왔다. 전화 끊어. 하은은 뒤로 물러섰다. 가까이 오지 마. 그 말에 준호가 멈췄다. 몇 초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집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장미숙은 그 상황을 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딸이 이렇게까지 나설 줄 몰랐다. 동시에 마음이 아팠다. 이 결혼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초인종이 울렸다. 경찰이었다. 문이 열리고 2명의 경찰이 들어왔다.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려는 눈빛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은이 먼저 말했다. 이 사람이 엄마를 때렸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경찰의 시선이 준호에게 향했다. 준호는 바로 반응했다. 오해입니다. 말다툼이 좀 있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장미숙이 고개를 들었다. 오해 아니에요. 조용했지만 확실한 목소리였다. 맞았어요. 경찰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상황이 명확해졌다. 일단 모두 진정하시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몇 분 동안 각자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핵심은 바뀌지 않았다.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 준호의 태도도 조금씩 변했다. 처음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짜증과 불안이 섞였다. 이 정도로 경찰까지 부를 일입니까? 그 말에 한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다. 폭행은 범죄입니다. 짧고 명확했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결국 준호는 경찰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갔다. 추가 조사를 위해서였다. 문이 닫히는 순간
긴장이 풀렸다. 하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터졌다. 장미숙이 다가와 딸을 안았다. 미안해. 하은이 울면서 말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장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등을 토닥였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침묵이었다. 하은이 천천히 말했다. 엄마, 나 이혼할 거야. 그 말은 무겁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장미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맞아. 짧은 대답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많은 생각이 오갔다. 지난 시간들, 놓쳤던 신호들,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 아침이 밝았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하은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필요한 것들,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 사진도 찍었다. 멍 자국, 집 안의 상태. 장미숙은 옆에서 도왔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조용하지만 분명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몇 시간 후, 전화가 왔다. 경찰이었다. 준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하은은 짧게 대답했다. 네, 협조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끝내야 해. 장미숙은 딸을 바라봤다. 어제와 다른 사람이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눌린 모습이 아니었다.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방향은 정해졌다. 집 안에는 여전히 조용함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변화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박준호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떠났다. 하은과 장미숙은 집 안에서 처음으로 평온한 아침을 맞았다. 커피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긴장감 대신 묘한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선택할 힘이 있었다. 하은은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점차 드러난 준호의 지배적 성향, 작은 불안의 신호들, 그리고 결국 폭력으로 드러난 사실.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과 엄마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장미숙도 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늦었지만 행동을 취한 것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변호사와 경찰의 안내를 따라 하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 증거 사진과 기록,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까지 모두 확보했다. 그녀는 냉정하게 모든 과정을 준비했다. 준호의 어떤 변명도, 억지 주장도 이젠 통하지 않았다. 법과 사실이 그녀 편이었다. 집 안은 차츰 평온을 되찾았다. 장미숙은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작은 정원을 돌보고 하은은 자신의 일을 다시 시작했다.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의 삶을 계획했다. 준호의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두 사람을 지배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은은 마음속 깊이 결심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것은 단순한 자유만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 위험을 감지하는 법, 그리고 필요한 순간 행동하는 용기였다. 장미숙도 마찬가지였다. 오래도록 쌓였던 모성애와 직감이 결국 딸을 지켰고 자신도 존엄을 지켰다. 이제 그들은 새 삶을 향해 나아갔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처는 더 이상 그들을 억누르지 않았다. 집안에는 웃음이 돌아왔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하은은 문득 말했다.
엄마, 우리가 해냈네요. 장미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야. 두 사람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 어떤 위협도, 어떤 폭력도 이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집 안은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변했다. 과거의 그림자를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순간이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외부에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집 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용기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장미숙과 한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이 부드럽게 창문을 흔들었다. 새로운 날이 밝았다. 이제 그들은 누구도 두렵지 않았다. 안정과 자유, 그리고 서로를 지키겠다는 결심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